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의 선재규입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월가에서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런 지금의 인플레 탄력이 얼마나 갈지 그쪽으로 관심이 좀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CNBC가 미국하고 아시아 지역 금융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나온 게 있는데요. 중론은 인플레가 역시 일시적일 거라는 쪽입니다. 연준 테이퍼링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폭이 10% 미만일 거란 그쪽도 다수 의견이고요. 금리 인상의 시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시적 인플레를 보는 근거로다가는 아시다시피 이례적으로 강한 기저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팬데믹 보복 수요가 내년에는 조금 주춤해질 거다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됩니다. 여기 대해서 한 대형 펀드 매니저는요, 지금이 리플레지 인플레는 아니다 이런 또 진단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준의 테이퍼링 착수 시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절반이 8월 초 잭슨 홀 미팅 아니면은 9월 FOMC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가장 많은 19명, 30명 중에서 10% 미만으로 봤고 6명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빠질 거다. 그리고 한 20%까지 빠질 거라는 사람도 한 2명이 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점 예측도 다양합니다. 30명 중에서 가장 많은 10명은 2023년 상반기를 봤고요. 9명은 2022년 하반기, 6명은 2023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로 본 사람도 한 3명 됩니다. 인플레 지속성 여부에 대한 월가 거물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데요. 브렉 레리 핑크 이 사람은 참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죠. 지난 2일 도이체방크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 인사 대부분이 4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아주 인플레가 낮은 것만 봐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인플레 급등 가능성을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인플레가 급등하게 되면 그 충격도 훨씬 더 클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브렉록의 투자 전략 헤드도요 보고서를 냈는데 인플레가 임시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투자 위험이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투자 다각화를 하라고 했고 해칭 수단으로 소형주, 가치주, 은행주, 물가연동체, 다각화 원자재 상품을 추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데니 리서치 에드 야데니 대표 이 사람은 이제 증시 강세론자죠. 지난달 30일 CNBC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지금의 인플레가 대규모 경제 재개 그리고 역사적 규모의 유동성에 따른 일시적 부산문이라고 자기는 본다. 상품에서 시작된 인플레 압력이 서비스로 확대됐고 적어도 몇 달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경제가 조금 좀 둔화될 거고 지금 주택시장이 과열된 데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그 수요도 결국 사라질 거다. 이 사람은 10년물 금리가 연말에 2%, 내년 말에는 2.5에서 3%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무슨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그런 불리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지표.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 신호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했습니다. 이 이른바 버핏 지수가 200%를 넘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미 지난 3월에 닷컴 버블 시점의 고점이었던 게 121%인데 그것도 훨씬 초과를 했습니다. 이 버핏 지수는 잠깐 설명드리면요. 시총을 GDP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게 100%를 넘으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모든 상장 주식을 포괄하는 월시 5천 지수총 총액이 지난 2일 기준으로 44조 3천억 달러,
집계됐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GDP 최신 추정치가 22조 1천억 달러니까 뭐 2배 이상입니다. 버핏은 이른바 버핏 지수 상승이 상당히 위험한 경고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 붕괴 전에도 그랬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여기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요, 이 버핏 지수에 좀 허점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총을 이전 분기 GDP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좀 시차가 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초부터 팬데믹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GDP가 엄청나게 위축됐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가파라지면 버핏 지수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샘 스토벌 CFRA 수석 투자 전략가, 이 사람도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죠. CNBC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달에는 시장이 좀 조용할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이 7월 급락 장세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6월이 통상적으로 월가에서 좀 이렇게 활력이 없다 하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런 회복세 둔화 전망을 염두에 둬라. 그리고 올해 시장 기류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그재그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큰 한 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스토벌은 S&P 지수의 앞으로 12개월 상승폭을 지금보다 한 10% 높게 잡았습니다. 달러 얘기를 좀 해보죠. 골드만삭스는 달러하고 인플레 상관관계가 좀 약해졌다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삭스오뱅크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세지만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다우존스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 유로화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움직임에 대한 인플레 상관관계가 약해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중앙은행하고 좀 다르게 연준은 광범위한 이중 직무를 가졌다. 아무래도 인플레하고 고용 목표를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런 분석은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앞서서 진단한 게 있죠. 그거하고도 맥락이 통하는다는 지적입니다. 테일러 법칙에 따라서 인플레에 초점을 맞춰서 물가가 급등하면 달러의 명목 환율 절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환율 절상이니까. 이게 이제 그 양반 거야. 곽세현 씨. 삭스오뱅크도 연준이 갈수록 완화 축소에 더 강한 신호를 보낼 거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하락 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가 이제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지수가 4월에 급등했죠. 이게 연준으로 하여금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신호를 내놔야 하도록 아마 좀 압박할 거다 이런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삭스오뱅크 애널리스트는 지금 연준이 월 400억 달러 모기지담보 증권을 사왔는데 이걸 이제 중단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그런 지적이 연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 얘기도 이미 미국의 주택값이 많이 뛰어서 거품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데 이걸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또 CNBC하고 대담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할 거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자기가 보기에는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디지털 위안은 상대적으로 가치라든가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더 있고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매력적인 이자율을 보장하면은 아마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는요 또 어떤 통화의 펀더멘탈이 진짜 탄탄한지 투자자들이 이게 곰곰이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그래서 위안화가 머지않아서 주요 기축 통화의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IMF 집계를 보면은 전 세계 외환 보유의 한 60%가 달러고 위안은 2%에 불과한데 달리오는 위안화 비중이 5년 내지 10년 안에
많게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석유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가 그저께죠. 석유 장관 회의하고 나서 그 감산 완화 그 방침을 7월 다음 달에도 이어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 회복세 때문에 지금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전망에 대한 어떤 바탕을 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성명을 냈는데 기존 감산 완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감산 속도는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페크 총장도 지금 올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거라서 원유 수요 증가가 긍정적으로 자기들은 본다 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 그동안에 말을 많이 아끼다가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수요 회복 신호는 분명하다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요, 이전 회의에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감산하기로 합의를 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감산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증산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5월부터 7월 기간에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 규모가 하루 한 218만 배럴이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외신이 추산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최근에 유가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러면서 폭넓은 원자재 강세를 가져온 어떤 그 글로벌 경제 회복 신호의 구두점을 찍는 거다 이런 유가 회복세가 그런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펙 플러스는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통들 얘기를 보면은 이번 회의에서 그러면 7월 후에 8월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덮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페크 총장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하고 아시다시피 이란이 지금 핵 합의 그거로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냥 기싸움을 하고 있죠. 이란이 이제 증산 여부 그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지금 오페크의 주요 산유국인데 만약에 핵 합의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루 한 24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빠르게 한 400만 배럴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가는 뭐 완전히 강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한 38% 정도 뛰었고요. 그래도 계속 탄력이 유지가 됩니다. 오펙 플러스 합의 이후에 브렌트유가 2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 넘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승세는 더 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게인 캐피털의 그 존 길더프 파트너 얘기인데요. 올 여름에도 계속 뛸 거다. 그래서 자기는 배럴당 $80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석유 수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서 3년 안에 $100 다시 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펙이 연말까지 전 세계 수요가 하루 한 9,980만 배럴에 달할 거로 보는데 공급은 이거보다 좀 적어서 9,750만 배럴 좀 빠진다는 겁니다. IHS 마켓 데니얼 예르겐 부회장도요. 지난 1분기부터 오는 3분기 사이에 석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해 브렌트유를 평균 한 $70 정도로 본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솔린 값이 뛰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알 거다. 그래서 유가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할 거다. 그렇게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이든이 미국 재무부가요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오른 기업을 59개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군부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명분이 나왔는데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그동안 지금 인프레 얘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레가 이렇게 이제 인프레에 대한 어떤 이런 뭐랄까요 시장의 내성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훨씬 더 월가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레 걱정도 하시지만 이런 미국 중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기싸움 이런 변수가 더 커졌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패턴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